함께해 주신 우리 감독님과 출연진 분들께 큰 환영 박수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첫부터 강규리 감독님이시고요. 한결님, 또 비비안님, 나빈님, 비비안님, 네, 이렇게 오셨습니다. 오늘은 관객분들과 함께 하는 자리입니다. 질문이 아마 많으실 거고 하고 싶으신 말씀도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질문을 좀 정리하시는 동안 제가 두 가지 간단한 질문 드리고 그리고 질문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디아스포라 영화제 오신 소감부터 여쭤볼까요? 인사 겸 해서 네, 감독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분홍 치마에서 활동하고 있고 너에게 가는 길을 연출한 변규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디아스포라 영화제 올 때마다 되게 환영받는 느낌도 들고 그리고 되게 다채로운 색깔을 느낄 수 있어서 되게 너에게 가는 길도 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반가운 마음으로 오게 됐고요. 또 아까 이제 저희 영화 소개해 주셨던 이제 프로그래머 이혁상 프로그래머님께서도 연분홍 치마에서 같이 활동하시면서 영화의 PD로 또 활동하시고 편집 감독님으로도 활동을 같이 해주셔서 또 이렇게 같이 이 영화제에서 영화를 상영하게 돼서 되게 영광인 생각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작년이었나요? 디아스포라 영화제를 통해서 어머니랑 같이 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영화 개봉 후에 정식으로 찾아뵙게 돼서 기쁘고요. 영화에 나왔던 인천 티어문화 축제를 했던 지역이 마침 이 근처여서 여러 가지 기억이 좀 떠오르기도 하고 근데 그때와 달리 확실히 안전하고 바쁘게 찾아올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연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통 이렇게 제가 소개할 때 바이젠더 페누멘티 헬스에서 트랜지션 마치고 FTM 남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아들을 둔 나비라고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디아스포라 영화제 작년에도 잠깐 짧은 영화로 영화상을 참여했는데 오늘 이렇게 직접 여러분에게 장편 다큐멘터리 영화로 찾아뵙게 돼서 반갑고 우리 오늘 비비아님께서 관객들은 얼마 좀 왔나 연명이 왔어도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지. 그래도 우리 영화를 많이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확실히 이 주인공 포스가 비비아님이 다르시는데요. 저는 여러분들 얼굴 뵙는 것만으로도 반가운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게이 아들을 둔 엄마 비비안이고요. 너에게 가는 길에서 주연 배우로 활약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조금 일찍 와가지고 아까 감독님하고 배다리 마을 거기를 아무튼 좀 걸어 다니고 구경을 했는데 제가 길을 걷던 와중에 또 저를 알아보고 인사하시는 우리 여기 디아스포라 영화제 스태프분이 계셔서 나의 배우 생활은 끝나지 않았구나. 제가 좀 배우 생활을 즐기거든요. 그래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왔더니 또 레드 카펫이 쫙 깔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입구에서 감독님하고 또 사진을 찍고 감독님이 막 쌩쌩 달려오는 차들을 삐집고 가서 찾길에서 또 사진을 찍어주시고 그래서 들어오기 전부터 굉장히 즐거운 경험을 많이 하고 들어왔는데 관객분들 너무 많이 계셔가지고 제가 너무 더 기쁘고 오늘 또 저희가 함께 마음을 나누고 얘기를 나누면서 더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 여기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 저희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해요. 어떤 괜찮으실까요? 좋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마스크를 벗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영화는요 작년 전주영화제에서 프리미어로 처음 공개가 됐고 그 뒤로도 한국의 굉장히 많은 영화제에서 상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월 달에 개봉을 했죠. 근데 개봉하고 나서도 정말 많은 관객분들이 영화를 관람해 주셨고
또 우리 뭐 비비아님, 나비님, 또 한결님까지도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정말 많은 GV를 하셨어요. 저는 사실 그 전체가 다 영화의 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소중한 발걸음을 해주셨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동안 또 만난 그 관객분들과의 경험 또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이 영화에 대한 또 감상이 좀 달라지셨겠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개봉되고 공개되고 난 뒤에 지금까지 영화 어떻게 보고 계신지 또 어떤 경험들 하고 계신지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비비아님부터 가볼까요? 네. 저희가 GV를 한 60번을 넘게 다녔고 작년 개봉하고 그 전에 이제 영화제를 또 좀 많이 다녔는데 사실 관객분들을 만나는 일은 저는 늘 즐거워요. 난 왜 관객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서로 눈빛을 교환하고 얘기를 나누는 게 즐거운가 생각해 봤더니 서로 약간 공감하는 마음을 느껴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공감은 사실 연대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영화에 출연하면서 성소수자 부모로서 난 이렇게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우리 아이도 이 세상에서 함께 잘 살아가고 싶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싶은데 그런 거에 굉장히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게 저한테 너무 큰 위안이 됐고 힘이 됐고 그런 거를 이제 제가 굉장히 좋은 에너지로 저한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GV를 엄청 많이 다니고 지방도 많이 돌았거든요. 근데 진짜 피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이 에너지는 계속 넘쳐서 계속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좋은 에너지를 계속 쌓아가고 있는 게. 그래서 나비님하고 감독님하고 사실 엄청 많이 돌아다녔고 저희 기운을 또 관객분들도 느끼셔서 그런지 관객분들도 많이 위안받고 공감받고 마음이 따뜻해져서 간다 이런 또 후기들도 워낙 많이 들려주시고 해서 이게 서로 좋은 에너지를 주고받는 그런 공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영화를 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일이지만 또 저희가 이렇게 만나서 마음과 말을 나누고 언어를 나누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경험인 것 같고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을 좀 하셔가지고 나 스스로 더 당당하고 행복하고 또 즐겁게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저희가 너무 바라는 마음에 어디서든 GV를 한다 혹은 우리가 필요하다 하면 어디든 사실 달려가거든요. 그래서 혹시 영화를 보시는 분들 중에 또 다음에 저희를 부르시고 싶으시면 언제든 연락을 주시면 어디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전북 군산에 있는데 오늘 한 4시간이면 넉넉히 오겠지 했는데 조금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한 5시간 가까이 운전해서 왔고 또 이제 그렇게 또 운전해서 내려가야 되겠지만 비비안님 말씀처럼 한 분이라도 저희의 영화를 보고 같이 얘기를 하고 싶고 듣고 싶다 그러면 달려갈 준비가 항상 되어 있고요. 실은 저는 영화를 찍을 때는 어떤 가시화가 필요하다 해서 저보다 성소수자 부모 모임 다른 분들이나 저희나 다 이렇게 영화를 찍었는데 영화 제작을 한 4년 정도 했거든요. 감독님이 정말 많이 고생을 하셨고 또 이렇게 감독님뿐만 아니라 제작사 또 배급사 이런 분들이 노력해서 영화가 나오고 난 이후에 좀 놀라웠어요. 저희는 그냥 영화의 다큐멘터리 영화니까 성심껏 감독님이 하라는 대로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만들어져서 다행히 비밀이에요. 정말 많은 시간을 하면서 저희도 또 즐거웠고 왜냐하면 생애사 인터뷰 같은 걸 쭉 하는데 그런 경험이 들더라고요. 살면서 한 번도 제 생애사를 남에게 얘기해 본 경험이 없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그런 생애사 인터뷰를 몇 년에 걸쳐서 여러 번 물어보니까 제가 생각하던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런 것들이 또 달라지더라고요. 진화하고. 그래서 그 경험만으로 참 저희는 좀 다행이었다 싶었는데 영화가 나왔고 과연 관객들이 혹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잘 봐줄까 어떤 시선으로 봐줄까 생각을 했는데 영화 보고 반응들이 제가 이제 어떤 기자님께 연락을 받았는데 국회의원 한 분이 꼰대 같은 국회의원이 사람들이 뭐 굳이 그런 거 해야 돼? 하다가 한 달 정도 후에 와서 스튜디오에 와서 기자님께 저번에 기자가 얘기했던 그 차별금지 정말 돼야겠더라. 그래서 어떻게 생각이 바뀌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영화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도 해주셨다고 하고
또 이제 대법원 판사님들하고 판사님들 모셔놓고 저희가 GV를 했는데 인권법학계 판사님들이 차별금지법에서 한두 가지 정도는 빼고라도 차별금지법을 우선 통과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셨다가 그건 정말 안 되겠구나. 그거야말로 차별금지법의 본질을 훼손하는 거고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그런 것들이 정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걸 새삼스럽게 전문가들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정말 뭔가 이런 역할을 했다는 것에 뿌듯함 플러스 무엇보다도 위원님 말씀처럼 관객들과 이렇게 호흡하고 얘기하고 또 관객들이 질문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생각을 정말 다시 하게 되었어요. 그 관객들이 표현해 주시는 기쁨, 감동, 아쉬움 뿐만 아니라 저희에게 해주시는 그런 모든 질문이 제 인생에서 좀 삶을 바꾸는 그런 느낌을 가져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영화는 뭐 배우도 만들고 감독님도 만들고 제작사도 배급사도 있지만 결국 관객들이 완성해 주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하는 GV가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GV를 이제 감독님이나 비디아님이나 어머니처럼 자주 오지는 못했었는데 친구들이 GV를 가서 어땠다, 뭐 어떤 말씀을 들었다 이런 후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체로 분위기가 예준님하고 성준님 아직 잘 지내시나요? 뭐 이런 식의 질문이나 뭐 아니면 요즘에 뭐 달라진 거 있나요? 이런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 제 얘기는 보통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한결님은 아직 살아계신가요? 이런 질문이 종종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생사가 불명확하게 영화에서 다뤄지긴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꼭 영화에서 이제 불명확하게 했다기보다는 트랜스젠더라는 존재가 확실하게 말해주지 않으면 언제 죽었어도 이상하지 않은 존재라서 다들 어느 정도 마음을 쓰고 조심스럽게 걱정의 질문을 해주신 게 아닐까 싶어요. 다행히 영화가 개봉한 지 지금 꽤 되었는데도 큰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고요. 이렇게 가끔씩 관객분들을 만나고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한 몇십 년은 잘 살아있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이게 처음 영화 만들고 나서 이렇게 물론 이제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이제 주인공분들이 되게 많이 협조해 주시고 정말 자기 영화처럼 언제나 자신의 공간이나 그다음에 자신이 일하고 있는 일터 혹은 뭐 사적인 이야기들 이런 것들 되게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되게 많이 해주셨고 그리고 다큐멘터리를 찍는 과정을 귀찮아한다거나 소홀하게 생각해 주시지 않고 정말 나의 어떤 일상처럼 그러니까 소중한 부분처럼 되게 많이 여겨주셔서 사실 저도 되게 마음 놓고 되게 이런 장면들 찍어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 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개봉으로 넘어오면서 사실 주인공분들이 이렇게까지 적극적일지는 저도 상상을 잘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 개봉 한 60, 그러니까 GV를 60회차 정도 할 때 이제 개봉할 때 좀 힘들잖아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저도 처음 개봉해본지라서 이렇게 되게 처음 경험하고 결정해야 되고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이제 나비님, 비비안님이 이제 나중에는 거의 저를 들쳐업고 GV를 다니셨어요. 감독님 가야죠. 저 무조건 갑니다. 이러면서 막 하루에 막 3-4개씩 막 GV를 잡고 막 군산 갔다 서울 갔다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제가 이제 보았던 어떤 광경들이 사실 그 과정에서 되게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던 것은 그 GV를 많이들 보러 오시고 하는데 이제 당사자분들이나 혹은 당사자분들이 자신의 이제 부모님들을 좀 모시고 와서 약간 이렇게 뭐랄까 커밍아웃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영화관에 와서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정말 이게 카톡으로 부모님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이렇게 현장에서 또 받기도 하지만 저희가 개봉할 때는 한참 이제 그 집을 카톡방으로 얘기를 맞습니다. 해가지고 그때 이게 되게 커밍아웃 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올려주시고 또 오늘 엄마랑 이걸 보러 왔고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기도 했고 또 영화관에 이제 나와서 이제 당사자분들과 부모님들이 또 만나는 어떤 장면들을 볼 때 되게 그러니까 제가 감사할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어떤 매개체 혹은 어떤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창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그런 부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아까 나비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래서 이 영화는 관객분들이 어쨌든 극장 밖을 나가셔서 그 의미를 만들어주시고 계시는 영화이구나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들으셔서 아마 느끼셨겠지만 사실 여기 앞에 함께 해주신 감독님과 우리 출연진 배우님들 다 한편에서는 활동가로서 또 이제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신 또 역할들을 갖고 계세요. 저는 그런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이 GV도 그런 활동의 한 부분으로서 또 생각하셔서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해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서 더 감사드리기도 하고 그 수고와 노고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제 질문을 좀 받아볼까 하는데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 이렇게 드시면 아마 뒤에서 마이크를 가져다 주실 겁니다. 앞에서. 네. 네,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네, 없으시군요. 아직 뭔가 부끄러워서 아마 이 영화를 보고 질문이 없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들 마음속에 엄청난 질문이 있다는 거 저 너무 잘 알고 있고요. 네, 조금 용기가 필요할 수도 있고 정리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저희에게 해당된 지금 허락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늦기 전에 후회하시지 말고 꼭 질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고 또 다시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영화 보면서 좀 궁금했던 장면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에서도 충분히 느껴지긴 하지만 저 찍었을 때 그 당시 느낌이 어떠셨는지 어떤 감정이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먼저 나비님과 한결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성별 정정 그 판결을 이제 받고 나서 사실 영화의 편집이 굉장히 좀 흥미로워요. 결과를 딱 보여주지 않고 나온 다음에 그냥 홀로 이렇게 한결님은 담배를 피우고 계셨고 나비님은 그냥 앉아 계신 뒷모습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밝히시죠. 정정이 됐다라고. 그리고 그 판결 내용이 이렇게 녹음된 음성으로 이렇게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순간 두 분의 그 감정, 담배를 피고 계셨던 한결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지 또 혼자 이렇게 앉아 계셨던 나비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지가 좀 궁금했어요.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일단 저는 삶에 있어서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머릿속에서 구상을 하는 편인데 이전에 성별정정 신문이 워낙 안 좋게 결과가 나왔었다 보니까 그 당시에 판사분이 굉장히 덕담을 해주셨어요. 잘 살아갔으면 좋겠고 이제 영화에서도 나왔지만 잘 살아갔으면 좋겠고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랬는데 그 말을 믿었다가 실망하는 게 너무 두려워서 아닐 거다. 지금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니까 기대가 되잖아요. 내가 바라는 결과가 나올 것 같다. 곧 나올 것이다. 이미 충분히 좋은 말을 들었다는 걸 알지만 이걸로 실망하고 싶지 않으니까 계속 머릿속에서 아니 내가 방금 들은 건 인사치레다. 판사라는 종족은 믿을 수가 없다. 절대로 법조인을 믿지 마.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오히려 이제 처음에 서울가정법원에서 담배를 피울 때는 울지 않으려고 담배를 피웠는데 그때는 사실 너무 기대가 돼서 그 기대를 누르려고 담배를 피웠어요. 심호흡을 하면서 나는 여기에 휘둘리지 않는다. 나는 저런 법조인들의 농간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기대를 누르고 있는데 계속 마음 한구석에서는 정말 되나? 내가 1년을 끌어온 이게 끝이 여기가 도달이 되는 건가? 이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담배를 피우고 나서 영화에서는 안 나왔지만 어머니한테도 된다고 말한 거겠지? 될 수도 있는 거겠지? 어쩌면 될지도 모르겠지? 계속 이런 얘기를 했었고 어머니가 아니 된다고 했잖아. 뭐가 문제야? 된다고 했는데 왜 자꾸 그래? 이런 반응이었어요. 네. 저 역시도 저 실은 판사 성향을 좀 그 전에 알아봤어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했기 때문에 판사 성향을 알아보니까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갖고 신문에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훨씬 좀 따뜻했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좀 놀라웠어요. 놀라웠고 그래서 나왔을 때 한결이가 기대를 하지만 그 기대를 때문에 또 실망할까봐 이런 여기 양가 감정을 저는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될 거야. 그런데 이제 서울에서는 그렇게 신문하고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꽤 시간이 지나서 그 실망스러운 결과를 눈으로 확인하니까 더 좀 좌절감이 느꼈었고 이제 된다고 했으면 좀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제 한 일주 안에 그런 결과가 오긴 했지만 그 당시 제 생각에는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되겠지? 설마 안 되진 않겠지? 이제 1년이 걸린 이 어떤 긴 장정에서 좀 한결이가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나고 그 판사님의 다시 얘기를 들어보니까 영화를 볼 때마다 제 마음도 정말 따뜻해지더라고요. 사실 저도 굉장히 아마 다 관객분들 다 비슷했을 것 같아요. 저도 그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항상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고 너무 바랐던 순간인데 그 순간이 막상 딱 도래했을 때 좀 믿기지가 않는 정말 저럴 수 있겠구나. 저게 가능하겠구나 라는 순간으로 저도 다가와서 굉장히 좀 따뜻했던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더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때 두 분은 어떠셨을지. 네. 잠깐 첨언을 하자면 그제 판사님들하고 이렇게 끝나고 그러니까 영화 끝나고 GV하고 또 2차까지 같이 가서 판사님들이 정말 저희 얘기를 많이 듣고 싶어 하셨어요. 그분들 말씀은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어떤 현장에서의 그 사례가 대법원까지 올라온다면 거기에서 자기네가 뭔가 도와줄 할 수 있는 일을 할 텐데 대부분은 현장에서 이제 뭐 묻히거나 거기서 해결이 되니까 그 한 건만으로 끝난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군형법 관련해가지고 그 2018년도 A-Day 건이 이제 최근에 그 결정이 났잖아요. 몇 년에 걸쳐서 지금 한 5년에 걸쳐서 그래서 결국 군형법은 위헌이다 이 말이 나왔죠. 그렇게 시간이 그러니까 결국은 대법원에서 그 이제 소관님께서 이제 해주신 말씀이신데 이렇게 올라오면 어떡하든 사법적인 측면에서 할 수 있는 건 저희가 할 텐데 실은 어려운 일이죠. 당사자들이 이렇게 끝까지 가지고 올라오기가 아마 어려워서 빨리 1심에서나 해결될 수 있는 데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이 그분들 입장에서 죄송하고 또 사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그런 방법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미안해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언론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목소리와 어떤 공격과 혐오의 목소리만 더 이렇게 높이 표현되고는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좌절되고 힘들고 이렇게 그런 어떤 부정적인 마음이 더 생기는 것 같은데 오늘 또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또 희망, 가능성 이런 것도 좀 한편에 또 생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 보면서 굉장히 많이 웃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웃었던 장면이 예준님이 이제 그 성주님을 옆에 이제 모셔서 같이 앉아서 처음으로 커밍아웃 했을 때 엄마의 반응이 어땠다라고 얘기하는 대목이었어요. 여러분들 좀 많이 웃으셨나요? 사실 그 순간이 만약 진짜 그때로 돌아간다면 그게 웃을 수 없는 굉장히 힘든 순간이었을 텐데 이제는 그걸 좀 웃음으로 또 이렇게 흘려보내는 그런 모습이 저는 또 보기도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 한 달 동안 사실 영화에서는 구체적으로 잘 어느 정도 언급은 하셨지만 그 한 달 동안의 기간이 어떠셨는지 좀 이런 것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예준이가 2016년 이제 6월에 커밍아웃을 하고 제가 7월에 부모 모임을 가게 됐는데 사실 저는 커밍아웃 했을 때 되게 충격받았고 이제 힘들었던 게 제가 가진 제 안에 있는 그 게이라는 단어에 대한 편견, 그게 엄청 많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편견이 많았지만 어쨌든 얘를 내가 뭐 바꿀 수 있다 혹은 이렇게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했고 얘가 스스로 이렇게 정체화했으면 그게 맞는데 이건 어쨌든 받아들인 건 내 문제다. 그래서 아이한테는 엄마가 이제 괜찮아졌다고 한 것은 나는 너를 바꾸려고 시도하지도 않겠고 혐오하지도 않겠고 이런 식의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으니까 안 가겠다고 했는데 예준이가 너무 함께 가달라고 해서 결국 한 달 만에 가게 됐는데 그 한 달 동안 사실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어쨌든 팩트는 알고 있었지만 감정을 제가 이제 컨트롤하는 게 문제니까 이 슬픈 감정을
나는 이거는 슬픈 일이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컨트롤을 하려고 했는데 다 됐다고 생각하고 사실 부모 모임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간 거예요. 근데 딱 그 어떤 단어를 저희가 입 밖으로 낼 때 이게 제가 가진 편견이 없어야 쉽게 이게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가서 게이라는 말을 못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되게 당당하게 들어가서 마이크를 딱 잡고, 전 사실 마이크 잡고 뭐 얘기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를 딱 잡고 저는 이러는데 개에서 진짜 그 무슨 문턱에 걸린 것처럼 말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저도 사실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괜찮아졌다고 생각했는데도 제 마음속에 그 게이에 대한 어떤 그 편견이 있었겠죠. 뭔가 혐오 혹은 슬픔 뭐 이런 거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없겠다는 그 생각들, 그런 게 사실 깨끗이 없어지기에는 한 달이 너무 짧았죠. 그래서 노력했지만 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고, 그 게이라는 말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게 될 때까지는 1, 2년 걸렸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영화 장면에서 보면 저는 뭐 24살 게이 아들 둔 엄마예요. 이러고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한다. 이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때가 아마 한 2년 혹은 3년쯤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게 된 게 이제 그 증거였어요. 내가 이제 정말 편견이 없어졌다. 성소수자라든지. 근데 그거는 제가 혼자서 노력한 게 아니라 제가 부모 모임에 계속 나가서 당사자들하고 함께 얘기를 하고 그들하고 교류를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게이도 많이 보고 레즈비언도 보고 뭐 트랜스젠더들도 보고 에이젠더 뭐 논바이너리 진짜 다양하게 많이 오시거든요. 그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고 그분들하고 함께 있다 시간을 보내다 보니 너무 그냥 뭐 다를 바가 없는 그냥 같은 시민인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그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더 굉장히 아는 것도 많고 배울 게 많고, 아무튼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저를 변화시켜 준 것 같았어요. 근데 가만히 있다고 변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뭔가를 받아들임에 있어서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잘 못 받아들이는데 정말 그분들하고 시간을 지내니까 굉장히 이해가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영화가 사실 처음에 감독님 만든다고 했을 때도 성소수자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하겠구나. 근데 사실 부모 모임에 다 오시면 좋죠. 부모 모임에 오면 부모도 있고 당사자도 엄청 많거든요. 근데 많이 안 오시니까. 그럼 우리가 영화를 만들어서 보여주면 영화는 그래도 접근하기가 좀 쉽고, 그래서 뭐 나비님하고 저하고 좀 완전 다른 캐릭터지만 이제 좀 더 약간 흥미롭게 재미로 좀 다가가면서 성소수자 부모는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더라. 뭐 이렇게 좀 보여주면 되게 재밌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영화 작업에 굉장히 열심히 임했었는데 영화가 어쨌든 지금까지는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앞으로는 앞으로도 잘 될 겁니다. 네, 앞으로 관객분들이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제 진짜 마지막 기회입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 혹시 있으시면 손 들고 요 앞에 계신 관객분. 네, 저는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 비비안님의 인터뷰 그 장면에서도 좀 느꼈던 게 어떤 이 영화가 되게 평등한 자식과 부모의 관계를 그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한국이 유교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종속관계처럼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은데, 뭔가 이제 성소수자의 부모가 되면서 부모도 키워가 되는구나,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그리고 되게 이렇게 평등한 자식 관계를 그리는 측면에서 부모와 자식이 되게 농담을 서로 티키타카처럼 주고받는 그런 장면들이 좀 인상 깊었는데, 그 외에도 뭐 연출이나 편집을 하시는 과정에서 그런 평등한 관계를 좀 보여주고자 하신 부분들이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저도 그게 좀 궁금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영화를 만들 때, 그러니까 꼭 이렇게 성소수자 부모와 그다음에 그 당사자 간의 이 관계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 그냥 정말 일반, 그러니까 꼭 당사자, 그러니까 소수자성을 갖고 있지 않아도 부모 자식 간의 어떤 대화라는 것들을
잘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그런 질문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어떤 나의 정체성이나 혹은 소수자성이나 혹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나의 세계를 부모님한테 소개하고 어떻게 이야기한다는 것이 전 되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어느 시점부터 하기 시작했거든요. 한 이렇게 10대 후반에서부터 나의 어떤 비밀 혹은 내가 되게 나에게 되게 많이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 정체성들을 나의 부모님과 소통하고 이야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질문이 되게 강했었고, 그래서 이 영화를 처음 만들 때도 성소수자에 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런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어쨌든 커밍아웃을 부모님들 표현에 의하면 이제 받으시고 그다음에 선물을 받으시고 그런 이야기들을 해볼 수 있는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나 부모 자식 간의 새로운 관계 맺기가 가능한가에 대한 고민들을 당사자분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그걸 되게 치열하게 제가 지켜보았던 한 4년간에 있어서는 굉장히 치열하게 그 고민을 하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농담들이 나올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사실 판사한테 이제 신문 가기 전에 이제 두 분이 앉으셔가지고 레즈비언으로 말하면 안 되냐? 막 이런 그런 농담을 나의 50대인 엄마와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되게 꿈 같은 일이죠. 근데 그거를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장면을 넣을 때도 이렇게 과연 이거를 관객분들이 이 유머 코드를 읽어주실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있었는데 되게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고 막 이렇게 비비안님께서 막 이제 정말 농담 반 진담 반 그러니까 농담 반이라기보다 이렇게 재밌게 표현을 해주시는 부분 중에서 이제 이렇게 많은 이미지 트레이닝을 이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그것도 그게 되게 그러니까 어떻게 관계를 맺게 될 때 어떻게 하면 평등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꼭 부모 자식 간의 그 관계를 넘어서서 저 사람의 조건이나 삶의 가치관, 그다음에 방식 같은 것들을 내가 어떻게 변해야 이해할 수 있지라는 그런 노력들을 하셨고 저는 그것들을 되게 잘 포착하고 하는 것이 제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을까요? 네, 저 뒤쪽에 손 들어주신 관객분 한 분 계십니다. 그걸 어떤 실제 상황에서 마주할 때는 되게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화 보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장면 중 하나가 이제 나비님께서 그 삶을 이겨내는 게 힘들다면은 마지막까지는 그래도 함께 해주고 싶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한교희님께서 그거를 영화를 마치고 나서 직접 들으셨는지 아니면은 영화를 통해서 좀 간접적으로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를 전에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드셨는지 좀 궁금해서 그 부분에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어릴 적부터 우울증이나 이런 게 좀 심했던 편이었는데 저희 어머니는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죽고 싶다는 말을 하면 어린이가 해서는 안 될 말을 못 모르고 한다라고 느끼시는 게 컸어요. 근데 시간이 꽤 흐르고 영화가 개봉하기 한 1년 전쯤에 어떤 인터뷰를 둘이 하는데 대담 형식이었거든요. 이야기를 하다가 네가 삶이 정말 힘들면 너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함께 해주겠다. 이제 스위스라는 구체적인 지명은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굉장히 의아해서 되물어봤어요. 엄마가 지금 한 말이 혹시 나와 함께 스위스를 가주겠다는 거냐 아니면은 나의 삶을 어떻게든 버텨갈 수 있도록 내 삶을 함께 끌고 가주겠다는 뜻이냐 그랬는데 어머니가 그때는 약간 답변을 흐리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영화가 가편집이 끝나고 영화 정식 개봉 전에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됐는데 사실 좀 신기했어요. 일단 이제 많은 분들은 감동을 먼저 받으셨는데 저는 신기했던 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어머니는
저의 자살 같은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기에는 그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쪽에 더 가까웠고, 사실 저희 어머니는 직업 특성상 저보다 훨씬 더 사람의 삶과 죽음의 경계를 더 자주 보실 수밖에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걸 더 가볍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더 원치 않는 것, 그러니까 그런 제가 그렇게 죽음에 가까이 있는 상태가 되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도 있었겠죠. 그래서 더 부정하셨던 분이시기도 한데, 저의 힘듦을. 그러던 분이 내가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나의 자식인 이 아이가 죽을 수도 있고 그만큼 힘들며 그 순간에 내가 함께 해주겠다까지 가는 데에는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보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계단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건 정말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꼭 자식, 그 한국에서 말하는 내가 낳은 자식, 내가 키운 자식이 아니더라도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죽을 만큼 힘들다라는 걸 상상하고 그걸 인정하는 거는 그 자체만으로도 되게 마음이 무거워지는 일인데, 그거를 이제 저희 어머니랑 저는 단순히 가족이라기보다는 좀 더 1대1의 관계에 가까운 사이라서 나와 너 이렇게 이루어진 관계인데, 그런 상대가 죽을 만큼 힘들고 죽을 수도 있고 그럼 그 죽음의 순간까지 함께 해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건, 사실 저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정말로 용기를 낸 발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이전처럼 죽으면 안 돼,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죽으면 안 되지, 이런 말씀을 하시던 분이 너의 죽음이라는 말을 꺼낸 것부터가 사실 엄청난 용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처음에는 뭐 여러 가지 다른 생각도 들긴 했지만 제일 컸던 건 무서웠는데 많이 용기를 냈나 보구나. 내가 죽는 게 상상하기 싫을 만큼 무서운 일이었을 텐데, 내가 그만큼 힘들다는 것도 정말 무서운 일이었을 텐데, 유일한 인간 가족이니까요.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어떤 나름의 방법을 찾아내서, 아직 그걸 나한테 직접 말할 만큼의 용기를 내진 못했지만 그래도 그런 마음을 먹고 언젠가 얘기하고 싶다는 결심을 할 만큼 큰 용기를 낼 수 있게 되었고, 그런 용기를 가지게 될 만큼 이 사람이, 나의 엄마라는 이 사람이 큰 성장을 다시 이뤄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진짜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이제 끝내야 되는데 너무 아쉬워서 저 한 가지 질문만 더 받고 끝낼게요. 진짜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 질문 있으신 분? 네, 저 맨 뒤에. 네, 손 드신 분.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 감명 깊게 잘 봤고요. 저 영화 자체에 대한 내용보다도 사실 좀 팁을 얻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네, 한결님께서 되게 어린 시절부터 이제 자신의 성 정체성을 좀 인지하시고 그것을 확신해온 과정이 저로서는 너무 좀 감명이 깊었어요. 왜냐하면 저 또한 약간 성 정체성과 성 지향성에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걸 어떻게 성 정체성을 확신하게 되시는 순간이 있었는지 그런 게 너무 궁금하고요. 그리고 부모님들께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 부모님도 너무 열려있는 분이시지만 이제 커밍아웃을 어머니께 하고 나서 굉장히 이제 부정하려는 모습을 많이 보이셨는데, 제가 좀 더 어떤 노력을 하면 다가갈 수 있을까? 이렇게 마음을 여시는 포인트가 있으셨나?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마무리하는 질문으로도 굉장히 적절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서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결님부터 네, 부탁드릴게요. 일단 저는 어릴 때 확신을 하는 과정이, 내가 남들하고 다르다는 건 이제 너무 당연히 그냥 그거는 알고 있어. 내가 배가 고프다 이것처럼 숨을 쉬고 있고 난 남들과 다르구나, 어쩔 수 없다, 이건 알고 있었는데 어느 부분이 다른지는 어릴 적에 개념이 없는 부분에서 너무 추상적인 걸 다르다고 느끼고 있으니까 설명할 방법이 없었는데, 저는 이분이 그래서 저의 되게 소중한
그래서 한희수 씨를 보고 그 트랜스젠더라든지 뭐 그런 단어 이전에 나 저 사람하고 같은 부류구나, 나 같은 사람이 TV에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와 동시에 들었던 생각은 나는 이거를 적어도 내가 어른이 되기 전까지 내 주변 어른들한테 말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공포도 동시에 체득을 했던 거죠. 뭐 그렇게 체득을 한 것 치고는 어머니에게는 좀 많이 말씀을 드리긴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확신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냥 저를 믿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어릴 적에 워낙 제가 소위 어른들한테 대드는 아이였어서 어른들한테 혼나거나 부당하게 혼나는 일도 많아서 그랬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때 저를 교육시킬 때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어른이 하는 말이라고 다 옳은 게 아니고 네가 옳은 순간도 분명히 있으니까 기죽지 말고 네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거 말해도 된다 라고 가르치셨고, 저는 그걸 저한테 어느 정도 적용을 했던 게 있었죠. 그리고 이후에 어머니에게 이제 그 당시에 저는 제 젠더 아이덴티티보다는 어쨌든 제가 여자를 좋아하는 게 제일 중요했었던 사람이라 어머니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 제가 20대 초반 때까지만 해도 어머니가 지금이야 이렇게 계시지만 저희 어머니도 뭐 네가 동성애적 성향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어도 네가 여자랑 연애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여자랑 뭐 성관계를 많이 한 것도 아닌데 네가 동성애자라고 생각하는 건 조금 시기상조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꽤 오래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도 뭐 레즈비언이라고 하면 되게 금방 받아들여준 것처럼 맨날 인터뷰하긴 하지만 여기에 계셔도 그런 과정이 꽤 길었어요, 이분도. 근데 계속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릴 때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처럼 어머니가 지금 하시고 계신 말씀은 틀렸다. 어머니는 틀린 말씀을 하고 계시고, 대신 이 과정에서 계속 보여주는 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 주변에 일단 내가 있고, 어머니 그러니까 친구들의 동의를 얻어서 나중에 말을 하기도 했는데, 엄마가 저번에 만나서 밥 사준 그 친구 걔도 여자 좋아하고, 내가 저번에 만나고 온 그 친구 거기도 성소수자고, 이런 식으로 은근슬쩍 좀, 그리고 좀 저희 어머니는 약간 권 기질이 있으신데 저는 그걸 좀 자극을 했던 것도 있어요. 엄마 이것도 못 받아들일 정도로 엄마 보수야? 엄마 좀 그러네, 약간 쑥골? 뭐 그런 거 같네? 이런 식으로 약간 살살 긁기도 하고, 좀 사람마다 성격이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자극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좀 그래서 거기에 발끈하신 것도 있어요. 아니 내가 그렇게 보수적인 게 아니라 나는 못 본 것 뿐이다. 그래서 그래? 못 봤어? 그러면 보여줄게. 가자. 한번 가자. 이런 식으로 자극을 했던 게 있는데, 물론 이런 식의 방법은 통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겠죠. 대신에 그 사람이 아예 나는 절대로 안 되고 다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거다 이런 타입이 아니고서야 그 사람에게 중요한 가치만큼이나 평소에 중요하다고 말하는 가치만큼이나 나의 성소수자성 그리고 성소수자를 포용하는 것이 중요한 가치다라는 걸 설득하면은 그 다음은 조금 더 얕은 계단이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나비님한테 먼저 하랬더니 저한테 먼저 나비님이 아마 더 훌륭하신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질문 주신 분이 이렇게 질문을 주신 분들이 많아요. 저런 질문이 커밍아웃을 했는데 나는 어떤 노력을 더 해야 되나. 저는 이 질문 자체가 너무 슬퍼요. 그러니까 어떤 노력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거는 그냥 부모의 몫인데 우리 당사자들이나 성소수자 분들이 늘 나는 커밍아웃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혹은 커밍아웃을 했는데 엄마가 어떻게 하면 더 나를 더 포용할 수 있게 내가 어떤 걸 해야 될까? 이렇게 하시는 게 이런 고민을 안 하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근데 그러려면 사실 성소수자들도 생각을 다르게 해야 되고 부모님들도 다르게 해야 돼요. 근데 부모에게 커밍아웃을 하고 싶은 이유는 다 똑같죠. 왜냐하면 사실 내 뿌리는 나지만 나를 가장 응원하고 지지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부모라고 생각하니까 리스크가 커요. 만약에 내침을 당할 수도 있지만 정말 포용해 준다면 나는 이 세상에 어떤 큰 에너지보다 좋은 힘을 받게 되니까 나는 정말 내 삶에 너무 빛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하는 거 이해하는데 커밍아웃을 그렇게 하실 때 부모에게 어떤 내가 가정의 평화를 깬다 혹은 엄마에게 고통을 준다 이런 생각을 시작으로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부모님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 아까 약간 포인트 쉽게 받아들인 포인트라고 하셨는데 저희 아이는 커밍아웃 할 때 편지로 했거든요. 근데 그 편지 내용이
부모님이 굉장히 일단 충격적이고 굉장히 놀라셨을 걸 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뻐하셔도 된다. 왜냐하면 나는 부모님과 나는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고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어서 커밍아웃을 하는 거고 부모님이 내가 어떤 존재여도 이 변함없이 사랑을 해줄 거를 믿기 때문에 나는 커밍아웃을 한다. 근데 이 문구가 약간 저를 세뇌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약간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뭐 미안하다 이런 뭐 커밍아웃을 해서 충격을 줘서 뭐 이렇다 이런 거로 시작하시지 말고 그냥 나는 엄마한테 내 정체성을 더 상세하게 알려주고 싶고 나와 함께 이런 내 세계에 와서 나랑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고 그러니까 이런 걸 오히려 기뻐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세뇌가 됐고 제가 또 활동하면서 보니까 부모가 커밍아웃을 받은 부모가 우리나라 20%가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한 부모예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프라이드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걸 알게 되니까. 그리고 커밍아웃을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했는데 나는 부모님하고 더 친밀하게 잘 지내고 싶어서 했는데 부모님이 그거를 선물인지 모르고 내쳤다. 그건 부모님 몫이에요. 당사자들은 더 이상 노력하실 필요 없고 단지 부모님이 뭐 정보를 못 찾아서 헤맨다. 그럼 이런 거 영화 봐라. 이런 책 봐라. 이런 유튜브 봐라. 이 정도로 정보를 전달해 주실 수는 있어요. 그 이후에 어떤 정서적으로 막 너무 힘들어 하면서 부모님을 설득하려고 애쓰시는 거 너무 힘드시고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요. 부모님들은 그동안 본인들이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오셨느냐에 따라서 쉽게 빨리 받아들이실 수도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리실 수도 있고 영영 죽을 때까지 못 받아들이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당사자들 탓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몫이고 그건 부모님 혼자 해결하셔야 될 문제고 옆에서 도와주실 수는 있어요. 단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생각하시고 커밍아웃에 대해서 좀 나도 대하는 자세를 조금 다르게 하시면 우리 부모님들한테도 그 마음이 전달돼서 얘가 나한테 이런 자기 세계를 알려주니까 참 기쁜 일이구나 그렇게 세뇌 당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그런 마음을 하셨으면 좋겠고 절대 죄책감이나 무거운 마음은 버리시고 좋은 마음으로 커밍아웃을 하셨으면 좋겠고 안 하셔도 되지만 꼭 하시고 싶으시다면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비비아님이 예주님이 쓴 편지 중에 그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부모님이시라면 이제 보통 어느 정도 대화가 되는 부모님이시라면 그런 정도 이렇게 부모를 신뢰하고 어떤 모습이어도 사랑할 거라고 믿는다라고 하는 얘기에 안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걱정이나 또 부지가 있어서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실은 우리가 부모님이 좋은 부모님이면 좋겠죠. 그리고 부모님이 정말 나의 뿌리라고 생각하는 나의 부모가 훌륭한 부모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세상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내 부모님이 훌륭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너무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생각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면 부모님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부모님을 해석하는 나의 세계관을 좀 바꾸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왜 부모님 바꾸기는 쉽지가 않아요. 뭐 바뀌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이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부모님한테 기대를 좀 너무 많이 했구나. 그럼 우리 부모님은 뭐 그렇게까지 열려있거나 훌륭한 부모님이 아닌데 그럴 수도 있지. 내 부모가 훌륭하지 않거나 심지어는 나쁘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거에 너무 상처받지 않고 사셨으면 좋겠고 뭐 부모님한테 버림받기 전에 내가 먼저 부모를 버리는 것도 방법이고 그게 나쁜 일은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오랫동안 세뇌당하고 살았잖아요. 국가에는 충성하고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부모가 나를 구박해도 나는 내 넓적다리 살을 베어서라도 부모를 살려야 하는 것이 도리라고 오랫동안 세뇌받고 살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그 세계관을 좀 한번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우리는 그런 부분에 매여서 살았는데 실은 괜찮은 부모님 혹은 뭐 진짜 부모 역할을 하는 부모님은 자식이 어떤 상황에서 정말 죽을 만큼 힘들다 그러면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어요. 또 그렇게 어떻게 보면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하는 부모님은 그게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잖아요. 내 자식이 힘들어 죽겠다는데 이렇게 힘든 세상에 산다는데
그래서 부모님들이 뭐 완전히 지지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식에게 적어도 상처 주지 않으려고 애쓰고 본아이가 상처를 준다 그러면 나중에 미안하기라도 하겠는데 그게 안 되는 부모님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모님들 같으면 먼저 부모님 버려라. 부모님 버리면 부모님이 갑갑하죠. 부모님 아쉬워요. 자식이 그 경제적인 자립이나 그런 게 안 됐다면 좀 어렵겠지만 그게 어느 정도 돼서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부모에게 안전이별을 고한다. 그러면 부모님이 깝깝하지 자식은 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기준은 납니다. 내가 안전해야 되고 내가 편안해야 되고 내가 내 존재를 정말 당당하게 그것도 압도적으로 당당하게 내가 가져야 되고 그걸 드러냈을 때 그 뭐 혐오를 하거나 부정을 하거나 그런 사람이라면 그게 가족이라도 세상에서 아무리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라도 내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을 내가 가까이 두어서 내가 상처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나의 존재를 가장 기준으로 두고 커밍아웃을 하든 뭐 인간관계를 갖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마쳐야 될 시간이에요. 아까 나비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죠. GV를 하면서 그 GV의 시간들이 뭔가 연대와 공감 또 서로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어서 되게 좋았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이 시간도 좀 그러셨나요, 여러분? 네,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인사는 우리 감독님께 부탁드릴게요. 네. 마지막 관객분들에게 한 말씀. 네, 오늘도 이렇게 되게 너무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객석에서 이렇게 에너지를 주셔서 되게 즐거운 마음으로 또 집에 돌아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그 국회 앞에서 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서 이렇게 단식을 계속 하고 계시는 미료 활동가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공간에 이제 모여서 함께 문화제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국회에도 한번 걸음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관객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시간 있으시면 밖에서 사진 같이 찍고 가세요. 네, 사진 같이 찍겠습니다. 일 분 남았어요.